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0일 목요일 밤 8시 22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콜옵션이 중요한 자리를 딱 지지하고 있으면서 오늘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강력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하루 종일 이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뭐 이도 저도 아닌 마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한국장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늘 특히 여러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싸우고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런 점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들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아직까지 계속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여기서부터 내려온 이 하락이 다 극복이 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떤 중요한 선들을 돌파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코스피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까볼 수 있는 그런 구간 안에 여전히 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특히나 하락은 더 그런데, 하락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요. 갈 거면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출발 시간에 제대로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그건 분명히 일단은 하락 쪽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도라면 최소한 420을 붕괴시켜 놓는 게, 420을 붕괴시켜서 마감을 하는 게 숏을 보시는 분들께 굉장히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물론 하락 마감입니다만은 중요한 자리를 지켜내서 돌파 한 착 해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죠? 제가 420이라는 기준을 드리고 있는데 421이니까 421.4니까 그 라인을 물론 하락 마감했지만 어쨌든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릅니다. 서로 상승이 유리한 점도 있고 하락이 유리한 점도 있고,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해외 시장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이고, 가야 될 타이밍에 못 가면은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콜옵션들이 저점을 지켜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콜옵션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여전히 콜옵션 모습을 봐도 근데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오늘 어쨌든 하락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얘가 보합 근처나 약보합 이 정도도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14% 하락이면은 많이 하락한 건데, 아무튼 콜옵션들이 이거는 일단 엄밀히 말하면 죽지만 않은 거고, 살아나려고 한다면 그저 상승 마감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일단 낙폭이 좀 크긴 큽니다. 살아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제 이 콜옵션이 5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하락을 보시는 분께 일단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이제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걸 이끌어낼 수 있겠죠. 반드시 어디를 지켜야지 이제 지수가 상승할 수 있고 시장이 그나마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5월 13일 날 나왔던 종가 콜옵션이 그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갭으로 이 5월 13일 날 만들어놨던 종가 이 자리가 갭으로 텅 하고 무너진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날 급락 나올 수도 있다고요. 왜냐? 5거래일 동안 콜옵션이 죽지 않고 버텼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무너뜨린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크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꾸로도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말씀드렸고,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것들이 대부분 다 음봉이죠. 대부분 다 음봉이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 중요한 자리를 일단 돌파 안착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 보시면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박스권 하단도 지금 일단 붕괴를 시킨 상황입니다. 2거래일 동안. 그래서 물론 15% 상승 마감이긴 합니다만, 풋옵션들은 상승 마감이긴 한데 이 상승에 대한 의미가 조금 좀 퇴색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거고, 저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단기적인 방향성이.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튼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하락해야 될 타이밍에 하락하지 않고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다는 게 하락에 별로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상승을 보거나 아니면 하락을 숏 포지션을 청산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자리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들, 이런 대장들이 왜 추세가 죽었겠어요? 그렇게 시장이 좋고 건전하면은, 그렇게 시장이 좋고 건전할 거면 아예 추세를 붕괴시키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그죠?
뭐 넘어서야 되는 선들도 넘어서지 못했고, 주요 뭐 어떤 주요 버블의 대장주들 이런 것들도 추세를 죽였기 때문에 지금 숏을 포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지금 숏을 포기하기는 좀 아쉽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지루한 싸움을 조금 더 끝까지 갖고 가서 어쨌든 뭐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지 끝까지 한번 이 싸움 끝까지 들고 가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일단 지켜야 되는 자리는 다 지키고 있고 상승 마감이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장만 봐선 모르고요. 해외 시장을 또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네. 세력들이 해외 시장을 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해외 시장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분위기를 따라가려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네. 뭐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 뭐 독특했던 거는 이제 풋옵션들 외가가 좀 오히려 좀 상승률이 좀 더 나왔다는 거. 콜옵션 쪽은 정상적으로 죽을 만큼 다 죽었어요. 외가에 있을수록 많이 죽었는데 풋옵션 쪽은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는 많이 안 오르고 외가들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보시면 외가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뭐 25%, 뭐 27%까지 이렇게 상승 마감하는데 내가에 있는 친구들은 뭐 9%, 10%밖에 안 올랐죠. 원래 이게 그렇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늘 이런 식으로 양봉에 장중에 이렇게 풋옵션을 죽이는 흐름이 나오면은 외가들이 많이 죽기 마련일 텐데 외가들이 왜 이리 안 죽었나 싶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조금 좀 의아한 시세다라는 거 정도만 좀 좀 이제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다만 오늘 이제 풋옵션 쪽 외가 시세가 좀 좋더라. 생각보다 좋더라. 이거 생각보다 풋옵션들이 잘 버티네? 라는 생각 정도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풋옵션들도 그래요. 풋옵션들도 아직까지 일봉으로 치면 21선 정도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풋옵션을 포기하기도 좀 사실 좀 아까운 좀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얘네 정배열로 날아갈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정배열로 날아가자면 날아갈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오늘 정도 좀 날아가줬어야 되는데, 이평선 들어 올려줬으면 좋은데, 보시면 지금 중요한 이평선들 다 모여있죠. 이평선들이 잘 모여있습니다. 수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오늘 하루 정도 좀 더 눌리는 거 뭐 괜찮다라고 보긴 봅니다. 하여튼 근데 살아날 거면 빨리 살아나야 되겠죠. 뭐 요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지켜보자, 요런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고, 아무튼 오늘 전 아시아 장이, 그러니까 어제 결과적으로 미국 장에서 FOMC 의사록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의사록 공개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그것이 이제 오늘 아시아 장에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쳤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늘 아시아 장은 어쨌든 혼조하게 마감을 한 겁니다. 그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본토에서 하락한 놈도 있고, 상해는 하락하고, 뭐 선전은 상승하고, 뭐 보시면은 홍콩, 대만, 한국 같은 경우는 0.3에서 한 0.7% 정도 하락 마감하고, 일본은 또 0.2% 정도 상승 마감하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혼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일단 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악재가 나오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제히 뭐 하락을 하거나 일제히 상승한 게 아니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지금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도 전 세계 금융시장은 어떻게 할까? 한 5월, 그러니까 지난주쯤에 하락했던 거를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까 아니면 반등할까를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원자재 가격과 중국 본토 증시 이야기를 좀 잠깐 하자면은, 요즘에 좀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상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일본, 중국 본토, 또 그리고 홍콩, 뭐 대만, 한국, 이 정도가 사실 아시아장에서 메인이잖아요, 사실. 물론 다른 국가들 있지만 시가총액도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거 없는데, 사실 보시면 이제 요즘에 중국 본토가 좀 강하단 말이죠. 요즘에 그죠? 유달리 중국 본토가 강해요. 차트 보면서 차트 한 번만 그림 한 번만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상해 종합 하나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보시면 요즘에 강해요. 한국 코스피 지수 차트 어떤지 아시죠? 요 옆에 보시면 코스피잖아요.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일주일 전에 급락했다가 회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지금 이제 중국 상해는 보시면 최근에 오히려 한국 급락할 때 올랐다가 이제서야 좀 조정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만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중국 본토만의 뭔가 좀 그 중국 본토가 요즘에 원자재 가격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거의 이유에 관해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고 하는 건데, 오늘 이제 한국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 보시면 이래요. 원자재 가격 급락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리, 곡물, 원유값 일제히 급락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중국 본토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특별히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면은 중국은 영 힘을 못 써요. 본토 같은 경우는. 근데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힘을 못 쓰니까 뭐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급락이 나와 버리니까 야, 인플레 우려가 해소가 됐다 이러면서 중국 본토가 더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건 지금 약간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어떤 면에서 말이 안 되냐라고 이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은, 원자재 가격은 뭐 지 혼자 떨어졌나요? 그런 거 아니죠. 원자재 가격은 뭡니까? 하나의 위험 자산 아닙니까? 이게 이제 LME 지수라고 원자재 어떤 뭐 금속, 비철금속 이런 가격들을 나타내는 어떤 원자재 지표인데, 가격이 보시면 한 2주가량, 거의 한 2주가량 떨어지고 있죠. 아무튼 이런 원자재 가격이 이게 뭐냐면 이거 위험 자산이잖아요. 얘가 한 최근 2주간 다 빠졌는데, 최근 2주간 무슨 일이 있었냐고 생각해보면 최근 2주간 코스피 자빠지고 나스닥 자빠지고 S&P도 좀 비리비리하고 비트코인 추세 붕괴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 자산들이 지난 한 일주일, 지난 2주일 정도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얘도 위험 자산이 안 좋으니까 원자재 가격도 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좀 떨어졌다고 인플레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중국 본토 증시가 지금 지 혼자 이렇게 전 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져서 지 혼자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증시가 어떤 방향성을 모색을 하면서 다들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중국 본토엔 호재야 이러면서 중국 본토 지 혼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다 같이 위로 오르자든가 아니면 다 같이 뭐 떨어지든가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분위기가 정해지면, 그죠? 중국 본토의 이런 그 지멋대로 움직임도 좀 하여튼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뭐 세계 증시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까지 지난번 못 올랐던 것까지 해서 이렇게 재빨리 키 맞추기를 할 거고, 만약에 전 세계 증시가 아래쪽으로 가자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재빨리 또 키 맞추기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최근에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좀 지 혼자 너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지 혼자 이 원자재 가격 하락을 핑계로 해서 중국 본토만 요즘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게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그죠? 뭐 지켜봐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도. 그래서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미국 장이겠죠? 여러분들 미국 장입니다. 일단 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4120이란 자리 두 번째 지금 현재 붕괴를 시킨 거고,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급락 출발했기 때문에 장중에 되돌렸고, 오늘 아마 한 번 더 4120자리를 아마 터치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4120을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여기서 밀렸죠. 4170대에서 이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던 거에 대한 반등이 어디까지 나왔냐, 4170까지 올라가고 지금 여기서 밀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선가 여기서 강한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4170까지밖에 못 여기서 강한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4170까지밖에 못 올랐을 텐데, 그럼 그 매도세로 인해서 제 생각에 오늘 4120 돌파 한착은 실패하지 않을까, 4120을 저항으로 인식하면서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일단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보긴 볼 거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어제 강하게 반등을 한번 줬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지지선이 됐죠. 일단 당분간은 근데 박스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드렸던 것 같아요. 4060, 4120 이 정도 박스권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아침 말씀드렸다시피 13,400, 13,000 이렇게 해갖고 한 400포인트 안쪽에서 한 1% 좀 넘는 안쪽에서 박스권 흐름 보이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뭐 제가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뭐 드릴 말씀도 없고 저도 사실 뭐 잘 모르겠고요. 누가 이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오늘 밤 지켜봐야 된다. 근데 오늘 밤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오늘 밤이 왜 중요하냐면 콜옵션이 지금 현재 5거래일 동안 저점을 지켜놨는데 이걸 어떻게든 하겠죠. 그죠? 콜옵션이 5거래일 동안 자리를 지켜놨는데 뭐 이거를 붕괴시켜서 죽이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딛고 일어나서 살릴 건지 그게 이제 오늘 밤 미국 장이 결정을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내일 아침 그 갭으로 콜옵션 붕괴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폭락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 조심해야 돼요. 그런 점은 좀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일 뭐 폭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풋옵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박스권을 완벽하게 정리를 한 게 아니죠. 박스권 상단 위에 얘가 돌파한착해서 여기 위에 있으면은 추세적으로 폭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풋옵션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죠? 풋옵션들 만약에 내일 폭락한다 해봐야 박스권일 거 아니에요. 당분간.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곧바로 이렇게 바로 갈지 아니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버벅버벅 하다 갈지 어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일단은 그래서 오늘 밤 미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콜옵션들이 지금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어딘가를 지키고 안 죽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 그게 이제 오늘 밤 미국에 달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비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추세를 죽여놨는데 생각보다 반등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런 흐름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게 너무 천천히 올라가고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이는 것보다도 이렇게 팍 올라와 버리면은 얘가 비트코인이 계속 천천히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계속 천천히 올라와 버리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 금융시장도 계속 상승하려는 그런 압력을 좀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오늘 이렇게 한 번에 거의 반등의 목표치 부근까지 바싹 올라와 버리면은 오히려 매도 폭탄 맞을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빨리 올라와 버려서 빨리 지금 반등의 목표치까지 하루 만에 지금 거의 다 도달을 해버린 상황이라 물론 더 오를 수 있죠. 아직 목표치까지 몇 프로 남았으니까 더 오를 수 있긴 한데 생각보다 빨리 이 반등의 목표치 다시 넥라인 부근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오히려 차라리 숏을 보는 입장에서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이거 오늘 밤에. 하여튼 밑에서 숏을 잡으실 분들 요 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있는 요 넥라인 부근 어딘가에서요. 그죠? 넥라인 여기 고점 여기 저점 여기가 넥라인인데 이거 기준으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여튼 뭐 드려보고 있고요. 오늘 밤 빅스 지수 같은 경우 뭐 여기서 잘 봐야 되겠죠. 22부근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20부근에 대한 지지력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어제 올랐다가 쑥 밀려버리는 바람에 좀 모양이 좀 더러워졌어요. 그죠? 아무래도 장대음봉 나오거나 윗골이 길면 좀 기분 더럽잖아요. 22부근에서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UVXY는 요즘에 어떻게 됐나요? UVXY는 아직까지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자리들은 다 지키고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솔직히 너무 오랫동안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세를 한번 주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죠? 지금 다중바닥형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라 아무튼 꾸역꾸역 살아날 것 같긴 살아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쉽게 살아날지 어떻게 살아날지 저도 일단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베팅 하시는 분들 일단 이 자리 그죠? 여기 지금 지난 3거래일 동안 지켰던 이 자리는 깨면 이제 안 돼요. 그죠? UVXY 다시 이 자리 붕괴시키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점 정도는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뭐 오늘 더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어느 방향으로 아침에 한국장 갭이 뜨느냐 콜옵션이 사느냐 죽느냐 뭐 그런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